안녕하십니까. 세네갈의 수산 분야 공무원 연수생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는 한국수산해양공학연구소의 안니춘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어업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소형 소규모 어업에 대하여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할 순서는 어업기술 중에서 먼저 세계의 수산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연근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구와 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FAO에서 발행한 세계의 어업과 또 양식에서 생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쪽에 노란 색깔이 어선어업에서 어획으로 잡은 캡처 피셔리즈 프로덕션이고요. 위쪽에 이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양식 쪽의 생산량입니다. 전체를 합쳐서 약 1억 6,700만 톤이고, 그 중에서 이 어선어업에서 캡처 피셔리즈에서 생산량은 약 9,400만 톤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원은 90년대부터 거의 조금 변동은 하지만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한편 또 양식 쪽의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산물 소비를 전 세계 인구로 나누어서 1인당 연간 소비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1960년대에는 보면은 약 1인당 소비량이 9.9kg였는데 90년대에 와서는 14.4kg, 그리고 2013년에는 19.7kg으로 60년대에 비해서 약 배 정도 늘어난 그런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물 소비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건강한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수산물 소비량도 보면 1961년도에는 5.2kg이었는데요. 이것이 2013년에는 1인당 18.8kg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가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이 58.4kg이고, 다음이 일본이 50.2kg, EU가 22kg입니다. 한편 세네갈의 자료를 보니까 세네갈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6.8kg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수산물을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산물에서 공급되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단백질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오메가3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필수 그런 비타민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양질의 그런 이제 요소들이 영양소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수산물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산 자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맨 위에 거는 오버피시드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과도하게 어획을 남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줄어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원량의 31.4%가 이런 오버피시드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풀리 피시드라는 것은 최대 지속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약 한 58%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 좀 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량인데
불행하게도 이 자원은 1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각 국가에서 자기 나라 인근 수역에서 이 과도하게 어획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나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런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면서 어획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어업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AU에서는 그 어구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조업하는 방법이라든지 메커니즘이 유사한 것을 가지고 그룹을 나누어 놨는데요.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이제 선망 종류입니다. 서라운딩 네트라는 것에는 이 건착망을 포함한 그런 선망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리 근무를 해서 이 세인 네트에는 데니시 세인을 포함한 그런 둘러쳐서 끄는 그런 어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이제 트롤 그물은 끌고 그물이라 해서 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는 것인데요. 저층에서 잡는 그런 종류가 있고, 또 중층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구의 그 형상이라든지 목표종에 따라 가지고 빔 트롤이라든지 오토보드를 이용한 오토 트롤, 또 배 두 척으로 하는 이제 페어 트롤이라든지 새우 트롤 같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형망 종류로서 드레지라고 해서 이것은 조개 종류를 잡는 어업입니다. 그리고 리프트 넷이라는 것은 들망으로서 이제 간단하게 포탑을로든지 아니면 배에서 끌어서 또 그물을 들어 올려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망 종류로 폴링 기어에는 캐스트 넷을 비롯하여서 수면 위쪽에서부터 그물을 던져서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어업 중에 이 자망과 또 걸그물 종류가 있습니다. 이 길레드의 그 종류에는 고정식이라든지 또 유자망이라고 해서 그 물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것도 둘러쳐서 잡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함정 어구류가 있습니다. 이 함정 어구류에는 통발이라든지 또 이제 안강망 종류라든가 고정된 그런 정치망 종류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업 종류에서는 손으로 잡는 그 낚시라든가 대를 이용하고 줄이 있는 그런 낚시, 또 이제 고정식 낚시와 또 흘러가도록 해서 잡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이라든지 또 작살 같은 것을 이용하는 어업이 있고요. 또 기계를 이용하여서 펌프라든지 또 수확하는 그런 기계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 또 스포츠용 그 레귤레이션 피싱 기어가 있고, 이런 것에 속하지 않는 그런 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온대지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어종들이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2,200 종의 그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류가 한 900여 종, 그 다음에 이제 문어라든지 뭐 오징어 또 조개 종류를 포함한 그런 연체동물이 약 1,000여 종, 그리고 각각류가 약 3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어업을 허가를 주는데 연안과 근해에서 조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41가지로 구분하여서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해 어업은 약 21개의 종류가 있고요. 배 톤수로는 10톤 이상에서부터 140톤까지 그 이제 좀 큰 배들에서 이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에서 조업하는 배들은 10톤 이하의 그 어선을 이용하고 있고 8가지로 분류를 하여서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선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는 어떤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서 그 구역 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업이 있는데 이것이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종류업들을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맨쪽 위에서부터 이 선망 종류와 그 다음 저인망, 세 번째가 트롤, 표층에서 그 멸치를 잡는 권연망, 또 조개를 채취하는 형망 종류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들망이라든지 자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뒤쪽에 각 그 어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안어업에서는 그 안강망이라든지 선망, 그 다음에 통발과 같은 그런 함정어구류, 새우빔 트롤, 자망, 또 들망 이런 여러 가지 어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연안어업을 위주로 하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앞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제 수산물을 많이 즐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그 고등어라든지 또 오징어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갈치라든가 또 조기 종류를 국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산물 중에서 이 세네갈에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로 이 갈치와 또 조기 종류에 속하는 민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들은 상당히 한국에서도 고급 어종으로 국민들이 즐겨 먹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이 어종들을 그 잡는 방법으로는 이 조기 종류를 잡는 것은 자망이 있고 또 안강망 종류, 선망, 트롤 이런 것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를 잡는 것은 이 연승이라고 해서 롱라인이라든지 또 체낙기, 그 다음에 또 안강망 같은 이런 어구를 사용하여서 이 갈치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자망과 또 걸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망은 기본적으로 이 길다란 직사각형 그물에다가 위에는 뜸줄이라고 해서 줄에다가 그 이제 부력을 주는 그런 뜸을 부위라든가 플로트를 여러 개 일정 간격으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진강력을 주기 위해서 역시 같은 로프에다가 이 침자로서 납이라든지 또 무거운 그런 물체를 침자로 사용하여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부력에 의해서 그물이 위로 펴지게 하고 아래쪽으로는 이 침자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또 당겨져서 평평한 그런 형태로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진 그물에 고기들이 헤엄쳐 오다가 이 그물에 그 그물코에 꽂혀서 잡히도록 하는 것이 자망이 되겠습니다. 자망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고정이 되어 있냐 또 아니면은 조류나 해류에 의해서 물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맨쪽 위에 있는 것처럼 따치라든지 또 돌과 같은 무거운 그런 물체로서 고정시켜 놓는 것을 고정자망이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조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표층이나 중층에서 물 흐름과 같이 흘러가면서 잡는 것을 유자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군을 이루어서 밀집된 그런 어종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자망 그물을 둘러친 다음에 표면을 그 막대기로 때린다든지 또 큰 소리 나는 북 같은 것을 쳐서 고기들이 놀라서 그물에 꽂히도록 하여서 잡는 그런 선자망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그 삼중 자망입니다. 보통 자망은 그물이 한 개만 되어 있는데 이 삼중 자망에서는 안에 작은 그물이 있고 바깥쪽에 두 개의 큰 그물이 있어 가지고 이 고기들이
그 그물 가까이 왔을 때는 얽혀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삼중 자망의 경우에는 호자망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고기들까지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는 이런 삼중 자망을 못하도록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아주 특정한 그런 어종들을 제외하고는 삼중 자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시는 그 사진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종 중 하나인 참조기입니다. 이 참조기는 한 마리 그 가격도 매우 비싼 그런 어종이고요. 이 산란기는 봄 4월 달부터 6월까지, 산란수온은 12도에서 14도입니다만은 보통 그 생활할 때의 생활 수온은 7도에서 25도로 상당히 폭이 넓은 편이고, 또 유영하는 그 수층은 조금 표층이라든지 중층의 얕은 쪽에서 유영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습성을 이용하여서 이 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이제 자료는 그 참조기의 그 수명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거는 10년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 고가 어종을 잡기 위해서 어떤 해에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은 바로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게 또 자원이 다시 불어나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수명이 긴 어종들은 특별히 그 정부뿐만 아니라 어업자들도 신경을 써서 이 자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어떤 계획된 일정 양 이하로는 과도하게 잡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 갈치입니다. 이 갈치도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산란기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이고요. 산란수온은 18도에서 20도. 그 다음에 보통 때 이 갈치가 이제 서식하는 층의 수온은 7도에서 25도고, 그 대신에 이 갈치는 조기보다는 좀 더 깊은 140m까지 깊은 수심에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성을 이용하여서 그에 맞는 어구와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치도 또한 그 수명이 9년까지 이르는 상당히 수명이 긴 어종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수명이 긴 어종들은 남에게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갈치를 잡는 그 자망어업의 조 광경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조기 자망에 조업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선장이 어장을 탐색하여서 그 어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자망 그물을 투망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뜸줄 쪽이 되고 아래쪽이 발줄 쪽이 되겠습니다. 이 그물을 전체 투망이 다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 부위와 깃발이 달린 그 부표를 띄워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망 작업은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물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올리면서 이 조기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물을 올리면서 배 위에서 바로 그 어획물을 떼어내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 조기들이 걸려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조기들을 바로 떼어내어서 신선하게 보관하였다가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낭장망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낭장망은 긴 그 자루 그물의 그 앞쪽에 날개 그물이 있고, 이렇게 그
구성된 어구를 이 앞에 돌이라든지 또 딱과 같은 것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루그물의 입구는 그 날개에 의해서 충분히 전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 조류가 빠른 곳에 이 그물을 설치해 두어서 조류에 의해서 밀려 들어가는 그런 고기들을 잡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어업에서는 그 조류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보통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대의 조류 방향이 바뀝니다만은 그 조류 방향이 바뀌더라도 어구의 그 자루그물 부분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낭장망어업의 조업 광경을 영상을 통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조류에 의해서 이 한 방향으로 또 조류가 바뀌면은 자동으로 낭장망어구의 자루그물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조류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뒤쪽 어퍼부 쪽에 배에서 들어올려서 양망을 하고 그물은 다시 원위치로 시켜 놓습니다. 이때에 어익이 상당히 좋게 되면은 그 위치에서 계속하여서 며칠간 조업을 하고, 만약에 어익이 좋지 못할 때에는 이 그물을 철거하여서 다른 위치에 또 옮겨서 설치하여서 조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앞에 말씀드린 낭장망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만은 이 말목으로 완전히 고정시킨 것을 주목망이라고 합니다. 이 자루그물의 앞쪽에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끝에 이렇게 말뚝을 박고요. 또 뒤쪽에 이 자루그물의 뒤쪽 부분도 말목으로 박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낭장망에서는 조류가 바뀌더라도 조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주목망의 경우에서는 한 방향으로 오는 조류에 대해서만 조업을 할 수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장 환경이라든지 대상 어종에 따라서 그 방법을 서로 다르게 선택하여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목망의 조업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목을 쓰지 않고 앵커를 가지고서 고정을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그물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 그 어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뒤쪽에는 그 깔때기 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어서 그 배에서 이 뒤쪽 어포부만 들어올려서 어용물을 털어내고 다시 설치하여서 조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낚시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낚시업에서는 손낚시라든지 대낚시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낚시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낚시와 그 낚시를 연결해 준 줄이 있고요. 또 고기를 그 모으기 위해서 이 낚시에는 그 미끼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미끼는 그 천연 미끼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인조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미끼라든지 또 지렁이, 새우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낚시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방법은 고정시켜 놓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손으로 계속 움직여서 그 낚시에 있는 그 미끼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유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상 어종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니까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의 것이 이 대낚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대나무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된 다단계형 그 이제 낚싯대가 되겠고요. 낚싯줄, 그다음 맨 끝에 낚시를 달아서 조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은
연승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낚시를 연결하여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그런 이제 저층, 그 다음에 중층에 부설하고 표층에 부설해 놓은 이런 이제 고정식 연승이 되겠고요.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배가 붙잡고 있는 영상에 보이는 이것은 이제 조류라든지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 낚시가 쭉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연승이 되겠습니다. 이 태평양과 같은 그런 대양에서는 참치를 잡는 그 연승이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끌낚시라고 해서 이 낚시가 여러 개 달린 이 줄을 배가 끌면서 미끼를 보고 달려드는 그런 고기를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에서 앞에 설명드린 이 손낚시, 연승, 그 다음에 끌낚시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에는 오징어를 잡는 그 채낚시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채낚기에서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집어등이라고 해서 아주 밝은 그런 등을 켜가지고 오징어를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낚시에서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롤러를 손으로 돌리는 수동 롤러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거는 이제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잡을 수 있는 자동 채낚기가 되겠습니다. 이 오징어 채낚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집어등을 켠 다음에 배 아래쪽에 그늘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징어의 경우에는 멀리서는 이 불빛을 보고 오지만은 오징어 자체가 습성이 밝은 곳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배 밑에 그늘진 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배의 그 그늘과 밝은 곳의 경계에 내려워지는 이 낚시를 보고 그것을 잡아서 걸린 것을 어획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갈치라든지 고등어 이런 것들은 밝은 쪽에 모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또 조업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징어 채낚기에서는 항상 배 아래쪽에 그늘을 만들어서 이 그늘에 오징어가 머물도록 해야 어획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장에 도착하면 이렇게 낙하산 같은 시앵커를 설치하여서 이 물 흐름과 같은 속도로 배가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집어등을 켜고 낚시를 여러 가닥 내려서 이 낚시에 걸린 그 오징어를 잡게 됩니다. 이 밤에 조업을 하게 되고요. 새벽이 되면은 집어등을 끄고 그 다음 시앵커를 회수를 하면서 조업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오징어하고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갈치 조업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통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치 경우에는 어구의 구성이 낚싯대에 그 다음 낚시 줄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닥의 그 낚시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낚시와 낚시 사이의 길이는 1.5에서 한 1.8m 간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장에 도착하면 선장이 어탕기를 보면서 적정 어장이다 하면은 그곳에 먼저 시안카를 내려서 배가 이제 물 흐름과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다음은 그 영상을 통하여서 또 조업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치 채낚기에서는 그 갈치들이 집어등을 켰을 때 배 바깥쪽에
밝은 쪽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추가 달린 이 여러 개의 낚시를 멀리 집어 던져서 이 바깥쪽에서부터 깔아앉으면서 물속에서 걸리는 그 갈치를 낚아 올리게 됩니다. 선장님이 그 큰 갈치를 어획을 하여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갈치 채낚기에서 잡힌 이 갈치의 경우에는 그 비늘 같은 것이 손상이 되지 않고 아주 싱싱한 상태로 바로 그 냉장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그물로 잡은 그런 이제 갈치에 비해서는 두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더 많은 그런 가격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긴 그런 모리줄을 해서 메인 라인에다가 여기에 이 아랫줄을 여러 가닥 내리고 거기 끝에 낚시를 단 것입니다. 이 낚시에는 그 미끼로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고등어라든지 정어리 이런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저층에서 잡는 그 붕장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멸치가 좋은 그런 미끼가 되기도 합니다. 수심에 따라서 저층에서 조업하는 그런 연승도 있고 중층이나 표층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안 연승의 조업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에 도착하면은 일단 어구를 고정시키는 그 닻을 내리고 그 다음 낚시를 쭉 배가 일정 속도로 항해를 하면서 낚시를 배 뒤쪽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점과 맨 끝에는 이렇게 부위와 또 깃발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대상 어종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은 다릅니다만은 몇 시간에서 또 보통은 전날 저녁에 이 낚시를 설치해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걷어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멸치를 잡는 어업과 함정 어구류 등 다른 어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